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명태균 씨 사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날 명 씨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엔 특검을 요구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오는 20일로 예고했던 특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7일로 일주일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한 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우리가 내란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이뤄냈으나 이제 거부권을 못 넘는 일들이 반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겠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얕은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제표 결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지하 1층의 전기를 끊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6분 가까이 전기가 끊겼다면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모습입니다.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이동하더니 새벽 1시 6분쯤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립니다. 곧바로 지하 1층은 깜깜해지고 이 상황은 5분 48초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CCTV를 공개하며 만약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 전력을 차단했다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단전 단수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 주장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단전 지시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이지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 권한을 확보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이 아닌 지하 1층을 내려간 건 본회의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지 배승주 기자가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취재해봤습니다. 50대 여교사가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선생님이 풍수증한 원인을 사용을 해서 개, 돼지 등 막말과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 데리고 나와.
너야?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애들이 덜덜덜. 왜 그랬냐 묻자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미쳤나 봐요. 변명 같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3년 전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벌금 500만 원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엔 1년 전부터 겪고 있던 정신적 문제로 감정 조절을 못해 범행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동료들은 쉬쉬했습니다. 자기 손에 말 그대로 피를 묻혀야 되니까. 6년 전 경남의 한 산골마을 농장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습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창고만 있었을 거예요. 창고에 그때 세웠었거든요. 붙잡힌 범인은 우울증을 앓던 40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전 부인에게 죽이겠다 협박한 데 이어 전 부인 가족 소유 농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여러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교단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질환 교원 심의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황생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해도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하지만 이런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밀로 붙여진 채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로서 아주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질환 교원 심의의 경우 통상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문제 소지가 있는 교사를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아픈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4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는 나라에 상호 관세를 책정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소셜미디어에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를 관세 부과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한미 FTA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없는 우리나라에도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상호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From the standpoint of America, the EU treats us very, very unfairly, very badly. They have a large tax that we know about, and a VAT tax, and it's a very substantial one.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나라는 170여 개에 달하는데 유럽연합은 평균 22%, 한국은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고 5% 안팎의 판매세가 있습니다. 당장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시점은 4월 초입니다. 각국이 정상 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동 성명에선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